이 땅은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 천안 성정동 704-704-2 드론 현장 답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읽어드리는 공인중개사 나빌주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04-1번지와 704-2번지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하며 답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매물 광고가 아닙니다. 이 땅이 몇 평입니다.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의 소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실제 현장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을 분석하고 어떤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은 그냥 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장에 갈 때 항상 3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첫째, 이 땅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땅인가? 둘째, 누가 이 땅을 사야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셋째, 이 땅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매수자가 움직일 것인가? 오늘 대상지는 성정동 704-1번지와 704-2번지 총 2개 필지입니다. 자료 기준으로 보면 두 필지를 합쳐 약 679평, 제곱미터로는 약 2244의 규모입니다. 작은 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형 시행부지처럼 너무 부담스러운 규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 규모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매수자가 보느냐에 따라 활용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땅을 보고 주거 개발을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메디컬 빌딩을 떠올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요양, 재활, 돌봄시설 같은 목적형 부동산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땅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드론으로 위에서 현장을 보면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대지의 형태, 주변 건물의 밀도, 도로의 흐름, 차량 접근성, 주변 지역과의 연결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땅을 볼 때는 발로도 봐야 하지만 위에서도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부지는 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고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병원, 근린생활시설, 대형 카페, 주간보호센터, 재활시설 같은 목적형 부동산은 접근성과 가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에서 제가 먼저 본 것은 면적과 도로 조건입니다. 자료상 대상지는 약 679평이고 토지 이용 계획 자료에는 대로류와 소로이루 접도 조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쪽에 숨어있는 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흐름과 배후 수요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떤 매수자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제가 보는 첫 번째 콘셉트는 메디컬과 근린생활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1층에는 약국, 카페, 편의시설을 두고 위층에는 치과, 한의원, 내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같은 업종을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유동인구만 많은 곳보다 차량 접근성, 주차, 주거 배후, 눈에 보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일반 상가보다 안정적인 임차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콘셉트는 주거형 개발입니다. 자료상 대상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건축물이 가능한지는 천안시 조례, 건축사 검토, 주차기준, 1조 높이 제한, 인허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임대주택 또는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결합한 형태까지 사업성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부지는 지을 수 있느냐보다 팔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든 상품을 누가 살 것인지, 누가 임차할 것인지, 분양가와 임대료가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이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건물을 올리는 게임이 아니라 출구 전략을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 콘셉트는 시니어, 요양, 재활, 돌봄시설입니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주간보호센터, 재활센터, 한방병원, 요양 관련 시설은 계속 검토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은 용도 가능 여부, 소방, 주차, 진출입, 민원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면적과 접근성을 가진 부지라면 운영법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콘셉트는 대형 F&B 또는 생활형 근린시설입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 프랜차이즈 직영점, 키즈 관련 시설, 교육시설 같은 업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면적 제한은 없는지, 주차 기준은 맞는지, 주변 민원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무조건 됩니다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와 건축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수자 목적에 맞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확신 있게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일입니다. 이번 현장에서 제가 내린 1차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히 가격만 맞춰서 팔 부지가 아닙니다. 매수자 콘셉트를 정확히 잡아서 제안해야 하는 부지입니다. 1순위는 메디컬과 생활근생 복합시설, 2순위는 주거형 개발, 3순위는 요양, 재활, 돌봄시설, 4순위는 대형 F&B 또는 목적형 근린시설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장답 4단계에서의 1차 가설입니다. 실제 매각 전략을 세우려면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가능 규모, 조례, 주차 인허가, 주변 거래 사례, 현재 시장 수요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 공인중개사의 현장 답사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현장을 보고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매수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좋은 공인중개사는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나빌주였습니다. 부동산은 주소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좋은 거래를 만듭니다. 부동산 매입과 매각에 관한 상담은 19년차 부동산 전문가 나빌주와 상의하세요.